자,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항상 한복 입고 근엄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편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하는 복장을 완전히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목을 제가 서길수 교수와 함께 가는 옛 조선 고구리 발해 압록강 두만강 38곳 유적답사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1990년도 한도산성에 딱 올라가 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고구리 역사를 내 생의 마지막에 최고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게 1990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꼭 35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제가 고구리 연구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35년에 1994년에 고구리 연구회를 만들고 95년 12월에 사단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회로서 우리나라에서 사단법인체를 만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9일부터 정식으로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사단법인 30주년, 고구리 연구 3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죽기 전에 서길수 교수가 만주에 다녔던 그곳을 같이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큰 소리 이렇게 쳤거든요. 나는 종로에서는 길을 잊어버려도 만주에서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럼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지나면 더 이상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사 일정으로 4번은 가야만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백두산 한 번 갔다 오는데요, 100만 원이 넘어요. 4번을 갔다 오면 400만 원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가볼 수 있느냐 하면 몇 군데라고 했죠? 38군데? 아닙니다. 가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열흘 안에 내가 다녔던 중에서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서 다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앞부터 얘기한 것은 욕심을 내가 아주 잔뜩 부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시간이 모자라면 못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껏 다는 이유는 앞으로 역사유적 답사를 기획하는 분들이 옛날 서 교수가 여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어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획할 때 가볼 수 있도록 제가 욕심껏 많이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5월 6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5일 목요일까지 딱 열흘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산성 아래 무덤대에서 2007년과 6년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문화방송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 유적을 방문하고 우리 유물을 갖다가 발견하는 74434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외국에 퍼져 있는 우리 문화재가 77,434점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로 해가지고 했었을 때,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유적, 그리고 국내에서 모르는 유적을 제가 같이 안내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촬영팀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조혜린 씨하고 이분이 정영돈 씨 같이 다니고 같이 사우나도 하고 하여튼 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해요. 이번에 가면 온예산성 꼭대기를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내가 못 올라가더라도 보통 그쪽 여행사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사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구려 안내만 했던 그 김성학 사장이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지를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못 다녔던 데로 가는데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나한테 인폼을 주고 내가 짜서 보내고 해서 현지 최고 전문가하고 나하고 상의해서 했던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선착순 마감을 3월 15일까지만 하고 30명까지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30명이 넘고 차가 2대면 차가 44인석이라도 짐이 많아가지고 그 40명 다 앉기 힘들어요. 또 2대면 내가 차를 이쪽 갔다 저쪽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가면서 제가 만주를 다니면서 겪었던 많은 얘기들을 쏟아낼 겁니다. 어떻게 다녔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30명 3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왜냐? 비행기 좌석이 30개를 빼내려면 한 비행기에서 늦으면 안 돼요. 우선 가격이 올라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가격 지금 나와 있는 것은 7석, 9석 이상 아닙니다. 9석 팔리면 바로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275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30명 일대를 가정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백두산 4박 5일 갔다는 또 123만 원, 117만 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 여행사에서 또 충분히 조사도 많이 하고 또 책임지고 해준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이 전화번호를 외워 놓으셨다가 010-8869-9930에 문자로 이름, 전화번호, 메일만 하면 다시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신청 자격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구려 역사유적 답서를 수없이 많이 해봤는데 진짜 머리 아픈 분들 많았어요. 특히 한번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모시고 갔다고 말은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불만이 많던지 이게 어느 은행에서 돈 대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학교 돈을 은행에서 맡아주니까 다 대접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 코스는 대접받을 수 없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편을 즐겨야 됩니다. 역사 유적이라는 데가 도시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차도 많이 타야 되고.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깊은 분, 어디 하나 못 가더라도 내가 얘기한 걸로 만족해야 돼요. 내가 갈 수 있으면 다 가지만 못 가는 거 억지로 그거 왜 뺐느냐 그런 사람은 오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정이 빡빡하니까 체력이 되시는 분. 저 아직은 3시간, 4시간 강의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보다도 체력이 더 약하신 분들은 따라오기 힘들어요. 예, 체력이 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적을 가보는데, 옛날, 저는 고조선이라는 말 쓰지 않는다고 이미 강의 많이 했으니까 그 뜻은 아실 겁니다. 고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옛날이란 뜻이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낡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고조선 그러면. 그러니까 옛 조선이라는 뜻이니까 나라 이름은 어느 책에도 조선이라고 나오지, 고조선은 삼국유사 이후에 앞과 뒤를 구분하기 위한 관형사로 쓰여 있지 나라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옛 조선, 예맥에 관한 것. 의외로요, 역사유적답서를 갔다 오신 분들이 신라 유적을 빼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갔다 온 사람 드물어요. 이 신라 유적이라는 데는 BC 5000년부터 BC 1000년까지 있었던 그야말로 오래된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옛날 조선, 단군조선 이전부터 있어가지고 단군조선 이후에도 1000년 이상 있었던 그런 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 단군조선까지를 겹쳐서 거기서 나온 유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전사를 공부하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유적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정가화자 같은 데는 직접 우리 단군요소와 연관됐는데 지금 이제 저는 그게 문이 아닌 줄 알고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도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안내판에 고구리의 선조라는 예맥의 무덤이라고 써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예맥의 무덤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 예맥
다시 말하면 고구리가 부여가 형성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당군 조선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당군 조선 시대와 그 시대의 예맥과 고구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실 분들한테는 꽤 중요한 무덤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리 역사 유적은 제가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홀본성, 국내성, 광개토 태왕비, 그 다음에 장수왕릉, 그리고 국내성과 한도산성, 이건 뭐 세계 문화유산에 다 등록되어 있는 유적들입니다. 예.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구리 유적이 평양에 있고, 정확히 말하면 평양을 떠난 진남포나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하고 만주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재 가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현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외에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무덤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리가 요동 지배를 할 수 있던 비밀이 바로 산성입니다. 당태종이 고구리를 칠 때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리는 산에다가 돌로 성을 잘 쌓기 때문에 함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대군을 고구리가 무찔렀던 그 원천이 바로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록강 이북에서 가장 웅중하게 남아있는 백암성, 그 다음에 서풍 성자산성, 철령 최진보 산성, 이런 데를 직접 가가지고 제가 축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는 어떤 역할을 했고, 들여쌓기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철령에 있는 서풍 성자산성을 내가 넣은 것은, 백암성은 치라든가, 그 다음에 아성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아성. 아성이 무너졌단 말이 뭔지 뭐 아세요? 성은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성에서 지위를 해. 그래서 어금니자를 써서 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퀴 무너지고 마지막 여기가 무너졌을 때 아성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서풍성자산성은 이게 그 문이 가장 잘 남아 있어요. 그래도 현재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중에서는. 그래서 성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해 유적지 많은 분들이 백두산을 갔다 오기 때문에 집안에 갔다가 그냥 백두산 갔다 오는 대부분의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3도구, 6도구, 13도구, 23도구까지 쭉 올라가면 그래야지 백두산이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장백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바로 발해 영광탑이 있어요. 그런 탑 형태는 유일합니다. 발해 탑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가보기 힘든 데인데 제가 특별히 넣었습니다. 도문 성자산성이 보통 고구리성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발해산성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발해 수도 5군데 중에 한 군데인 빨련성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을, 사실은 제가 고구리 역사유적 답사 책을 쓴 뒤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고구리 역사유적 답사를 했고, 제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쓴 책 중에 9판까지 해서 10,000권 이상을 낸 책은 그게 유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압록강 두만강에 대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은요, 문화유적지가 어마어마해요. 모두 큰 강을 따라서 문화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하다가 압록강 그쪽에 있는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뒤로 못 들어가, 중국에 5년간 못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못 썼어요, 이 책을. 그래서 그때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다녔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으로 가능한 지역만
압록강을 따라다니면서 여기는 무슨 유적이 있고 무슨 유적이 있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만강 중 하루인데 내가 정말 푸른 물인가 그랬는데 하나도 푸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가서 직접 얘기하겠는데 무산 광산에서 광산에 그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아주 더럽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다니면서 여기에 끊어진 다리들이 많고 또 새로 놓은 다리도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옛날 같으면 압록강, 두만강 양쪽이 같은 거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로 나누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또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북한 땅들을 멀리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방천이라는, 거기서 딱 막혀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태평양을 못 나간 거예요. 딱 그 부분 때문에 몇십 킬로. 근데 이 방천이라는 데를 가면 거기서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다 압록, 두만강교, 그 다음에 핫산, 러시아 핫산, 이게 전부 다 볼 수 있는데, 저도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이번에 마지막 좀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고 싶었어요. 청나라 때 유명한 토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토자라는 글자가 실제로 써 있어요. 예, 국경을 했었던 그런 것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의 산신인 대성중학교하고 윤동주 12는 이런 데는 다른 관광회사에도 많이 가니까 그냥 양념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제 첫날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심양공항에 내리면 심양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서풍성자산. 그리고 여기서 다시 와도 이 거리가 442km나 돼서 6시간, 거의 7시간을 차를 타야 되는데, 여기 좀 빠져나가야지 최진보 산성이 있어요. 최진보 산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성벽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성이 이렇게 자연 자원을 이용했다, 이런 정도 보여주려고 넣었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옵니다. 8시에 인천공항 출발해가지고 심양 도착해서 서풍성자산 갔다 12시 30분에 낮밥 먹고 성자산 산성, 고구리 산성을 답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문터인데요. 이거 전부 새로 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한테는 쌓기 이전의 오리지널 사진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저 이 안에 지금 단이 하나 있는 걸 발굴했다는데 저도 이번에 가서 좀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심양에서 자고, 이 요양시 정도에 조금 여기 가면은 백암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이건 삼국사기나 여기 싸움 때서 굉장했던 요양성, 백암성, 이런 성들이 쭉 연결된 게 천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록강 북쪽에서 가장 잘 넘어 있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여기는 꼭 제가 코스에 집어넣었어요. 진짜 가서 보면 찬란하거든요. 아, 고구리가 이래서 성을 잘 쌓는 민족이라는 말을 들었구나. 축성법도 드레스아키나 이런 거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2007년 이후로 지금 벌써 15년 이상 못 갔는데 그 뒤로 발굴을 했어요. 아, 15년에 한 번 가서 그냥 먼 데서만 찍어지 발굴한 거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찍어서 올린 거 보니까 꼭 가서 제가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지금 동북공정 난중일기라는 책을 씁니다. 내가 다니면서 했었던 모든 얘기들을 쓰는데, 심지어는 거기 갈 때 비행기값을 얼마 줬고, 환율이 얼마였고, 이런 걸 전부 씁니다. 난중일기라고 해서 일본하고 싸운 것만 쓰인 게 아니라 거기서 백성들이 잔치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난중일기라고 그래서 다니면서 또 보고 들었던 얘기들을 모두 다 하고, 거기에 사진도 2만 장이 있으니까 집어넣고,
그리고 고구려 산성 임원장을 또 고구려 산성 연구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새로 발굴해가지고 한 몇 군데는 발굴 새로 했는데 그거 좀 넣고 싶었어요. 그 사진들을 지금은 이렇다. 그리고 치가 5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나중에 3개가 더 나왔어요. 이런 거 좀 넣고 싶어서 찍으러 가는데 왜 5월이냐? 4월 중순에 가면 사진이 시뻘겋게 나옵니다. 색 온도가 부족해서. 5월 15일이 지나버리면 풀이 커가지고 산성을 다 가려버립니다. 사진이 안 나와요. 오랫동안 사진을 찍었던 사람의 감입니다. 그래서 딱 좋은 게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왜 5월 6일이냐, 1일날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노동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다녀가지고 이런 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여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서 잡은 계획입니다. 자, 천령 최진보 산성은 지금 입구됐는데 지금 여기에 막 문을 세우고 지금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관광지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산성은 지금 하루를 돼야지만 하루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만 보여드리고 아마 입구만 갔다 오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좀 모자라서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심양으로 와서 하루 저녁을 잡니다. 제가 5성급이나 최소한 4성급에서 자려고 그럽니다. 저는 여행할 때 불편을 즐기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는 내가 불편해요. 나이가 드니까 잠을 못 자면 편하게 다음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거기 그 여행사에다 조금 비싸도 옛날에는 막 젊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싸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유 있게 비싸더라도 좀 좋은 데에서 나도 좀 편하게 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4성급, 5성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신라 유적을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홍산문화는 아는데 신라 유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옛 조선의 영토,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반드시 가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이런 빗살무늬, 이런 게 똑같이 신라문화유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BC 5000년 전. 오히려 이게 좀 빠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홍산문화는 하청문화가 딱 나오면서부터 홍산문화는 사라져요. 그런데 이 신락은 5000년부터 BC 1000년까지 마르고 닳도록 계속돼, 문화가. 칭의해서. 그럼 여기서 BC 2233년 한 1300년 동안에 우리 옛 조선의 유적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화가 있고 이쪽에 압록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락 문화가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홍산문화나 하가장 아침도 우리 거냐 내 거냐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없이 확실하게 우리 겁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것부터 확인하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물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서 보면 꽤 귀중한 유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망 오제를 지금도 그거 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기 문화로 만들었는가, 그런 것도 여기 박물관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유명한, 정말 제일 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게 1호인데 2호, 3호, 4호, 이게 5호입니다. 아주 그 옥수수 알이 베낀 것처럼 나중에요, 그 심양 근방에 고구려 성을 새로 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관광지 하려고. 그 10년도 못 가서 무너졌어요. 근데 1500년 갔는데 하나도 안 무너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어떤 축성법을 썼기 때문에 그랬느냐 하는 것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들여쌓기를 한 거라든가
그럼 현장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옛날에 여기 집어넣습니다. 이게 너무 웅장하고 고구려성으로 자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게 넣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날 환인이까지 들어갑니다. 이른바 고구려의 첫 수도라고 하는 환인 오녀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오녀산성에서 오전 중에 보고 나서 통화로 갑니다. 이 통화에 가면 자한선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예. 이 자한선성이 제가 갔을 때는 풀만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공원화를 했어요. 다 발굴을 해가지고. 저도 그것도 꼭 찍어서 넣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5월 초여야 된다. 예. 여름만 되면요, 성비, 풀들이 자라고 잘 안 찍게, 사진이 안 나와요. 4월 달에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5월 달에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지반으로 옵니다. 이제 압록강 온 거죠. 지금 이게 첫 번째 수도인 오녀산성입니다. 이 꼭대기에 고구려 시대 때 유적으로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집터라는 게. 그래서 고구려 첫 번째 수도라고 했는데 정말 수도냐? 저는 의문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올라가는 데고 밑에 어디 있을 것이다. 수도는 첫 번째 수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한산성인데 바위 뒤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전부 새로 발굴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신 분들 중에 이미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집안이나 이런데. 그러나 여기는 아마 있는지도, 자한산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한산성을 거기 통화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발굴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잘 남아있기 때문에 꼭 저도 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해방 31호 무덤, 33호 무덤, 이게 이제 뭐냐면 모두르 무덤이라는 겁니다. 다 들어갈 수 없고 만보정에도 잠깐 들어가 보는데 이런 것은 지나가면서 이러이러한 데가 있다. 지금 다 잠궈져 있고 어차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면서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지고 갔다 와도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제가 가니까 여기는 환문총이라고 아마 이제 둥근 무늬 무덤이라고 제가 번역을 북한에서 그렇게 써요. 환문총. 그 다음에 하해방 1호의 모두르 무덤. 요건 글자가 모두르 무고 글자가 쫙 유명한 거죠. 자, 이런 거 있고 만보정에도 가면 여러 가지 게 있는데 대강 좀 보고 집안에서 하루 저녁을 잡니다. 자, 집안에서 보면 거기 가도 대부분 이런 거 그냥 지나칩니다. 비석 같은데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건 일제시대 때부터 꽤 유명했었어요. 아직도 뭐 제사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절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발굴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1993년도에 찍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집인 이거 다 집을 없앴어요. 세계문화유산 등록하면서. 예. 그 다음에 장수항무덤, 그 다음에 강계도 태양비, 이런 거. 지금 내가 찍은 사진 중에 강계도 태양비 가장 잘 나온 사진입니다. 발굴 막 하고 그에 약간 눈이 내렸을 때 가장 사진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무덤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벽화 무덤을 하나도 못 본다는 겁니다. 벽화 무덤을 하나를 열하고 보여줬는데 내가 2015년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썩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건 욕만 먹으니까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래서 거중만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4호 무덤, 5호 무덤 그렇습니다. 벽화 무덤. 그 다음에 환도산성입니다. 환도산성에 여기도 이제 수도였죠.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 발굴을 하고 다시 쌓고 굉장합니다. 예. 제가 15년도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상황도 보고,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6월 달에 가면은 안 보여요. 풀이 다 자라가지고. 그래도 이런 정도 좀 사진이 나오려면 5월 초가 가장 좋다. 약간 파릇파릇하게 나온 그런 때가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옵니다. 예. 산성 안에 묻었다. 그 다음에 국내성. 국내성도 다 발굴을 했죠. 국내성도. 세계문화유산 등록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다. 들여쌓기를 해. 그리고 여기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직접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환상적인 코스가 나옵니다. 누구도 이 코스를 가본 사람은 없어요. 나도 지금 여기서 백산까지 여기 이 코스는 나도 안 가봤어요. 여기는 차가 못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그쪽 현지에서 이게 가능하다.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통으로 가는데 압록강을 쫙 따라갑니다. 여기에 압록강을 이렇게 여기가 이 북한의 차성읍, 칙동, 장성리 이렇게 해서 중강진까지 가는데 저는 중강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분에. 근데 제가 처음에 봐서 보니까 중강진이라고 않고 중강읍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중강진을 많이 알고 있지? 그랬더니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 이거로 중강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강진을 건너다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에 만포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압록강입니다. 전부 여기에 압록강에 여기에 큰 댐이 있어요. 운봉댐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압록강의 댐목은 북한에서는 지금도 댐목을 했어요. 제가 2007년, 9년에 댐목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는 이미 댐목을 그만둔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게 길이 되어 있었는데 못 다니는가 봐요. 백산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아마 이거 아니면 이쪽에 임강이라고 있어요. 중강진이 있는데 여기 임강. 여기서 아마 식사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아까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중강진을 여기서 바라보고 자, 이 길이 옛날 하루 저녁을 자야지만 갔습니다. 여기 제가 다닐 때는 산 꼭대기로만 길이 있었어요. 근데 압록강 가로 쫙 새로 길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압록강을 보면서 북한 땅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다 보면 이 화피촌이라는 게 있는데 출발해서 얼마 안 되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예맥의 무덤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서. 보세요. 차만 9시간 38분을 타야 됩니다. 차만. 그러니까 이 길이 새로 안 생겼으면 사흘, 나흘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게 지금 하루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체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지급, 김정수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삼수읍을 지납니다. 삼수읍. 여러분 삼수갑산을 갈망정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삼수읍이고 갑산읍이 있습니다. 갑산. 삼수갑산이 옛날에 다 귀향 같던데요. 그러니까 삼수갑산을 갈망정, 귀향을 갈망정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가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보면 여기 가면 유역들이 많습니다만은 해산시가 있습니다. 해산시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장백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백을 좀 한번 보면은 자 아침밥 먹고 압록강 따라서 백산 임강으로 가는데 도중에 장천 지역 고구려 유적이 있습니다. 장천 1호, 장천 1호, 2호는요. 장천 1호는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고구려에 거의 의뢰다 할 정도로
잘 나타내고 있는 유명한 그 벽화가 있는 무덤입니다. 근데 그게 시내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 지역을 보고 여기서 조금 가면 국동대열도 여기가 다 있습니다. 이쪽에. 국동대열은 제가 가르쳐만 드리고 상당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댐을 가는데 아마 빼면 못 갈 겁니다. 아마 댐은 이제 군사시설과 같이 보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여기 댐목이 온 것을 큰 기중구로 해서 이렇게 내린 경우가 있어요. 기중기로 내려가지고 그 기중기, 그에 가지고 이제 대개 수출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출했던 그런 곳입니다. 좀 가다 보면 양민 무덤대가 있고, 이런 데는요, 압록강 물이 빠졌을 때 새로 많이 발굴을 했었어요, 여기. 석호 무덤대, 화피 무덤대, 이런 것은 그냥 멀리서 여기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제가 지적을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산 운봉댐에서 좀 지나서 보면 이렇게 북한이 철도가 강 따라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리동이라는 역사입니다. 여기.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이건 백산시. 임강에서 호투 무덤, 이건 고구리 때 흙구덩이 무덤과 돌칸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저기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강에서 가면 중국 림강 그래가지고 압록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새로 반도공원 관경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강진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건너편에는 조선 중강군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런 게 탁 써붙이고. 그런 것도 멀리서 보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버스로 계속해서 압록강을 따라서 장백현으로 가는데, 저는 여기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갈 때 산꼭대기로 한번 갔다가 또 이제 도로가 완성된 뒤로 쭉 따라서 내려와 봤는데, 압록강을 쭉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띄엄띄엄 김정숙 군이라든가 김영직 군이라든가 삼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며 가는 이게인데, 15도구에 간구자 무덤대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간구자 묘 무덤대는 고대 동북 예맥인의 묘지다.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적어도 서한까지 올라가니까 고구리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선주민들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가다 보면 김정수구, 삼수군. 자, 장백에서 하루 저녁을 잡니다. 자고 아침밥을 먹고 장백현의 발해 영광탑을 가서 봅니다. 잘 남아 있어요. 가서 보면 영광탑이 잘 남아 있어요. 여기 가면 뭐 서령기가 앉아 있었다는 무슨 발자국이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도 해줘야 돼요. 서령기는 여기를 온 적이 없습니다. 서령기는 압록강으로 해서 쳐들어오고 다녀야지, 여기는 그때 고구리군이 숨어 있질 않았었어요. 근데 발해는 배를 타러 이쪽으로 나와야 됐어요. 발해 지금 흑룡강성이라든가 이쪽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 당나라로 가려면 압록강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발해 영광탑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압록강에서 가장 먼저 놓은 다리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여기가 해산시죠. 이건 지금 해산이에요. 북한 해산. 가까워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선족 민소촌이 있어요. 민속촌. 될 수 있으면 저기서 점심을, 낮밥을 먹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영광탑에서 내려다 보이면
이게 이제 압록강입니다. 여기 건너간 다리 있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1991년에 여기를 갔는데 34년 전이죠. 그때 내가 8월에 갔는데 7월에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같으면 가면 이게 안 되죠.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가지고 남조선 사람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할지를 몰랐어요. 개방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하는 무역의 100%가 조선의 장백현하고 무역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밀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성합니다. 지금 어쩔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조선족 민속촌에서 한번 자면서 들어보니까 거기 밀무역이 양쪽 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조금 비극적인 얘기지만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온 사람 중에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절반 정도는 아마 여기 건너서 왔을 겁니다. 그런 데입니다. 이게. 예. 장백이라는 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주를 가서 고구려 유적지를 보고 그냥 쭉 해가지고 고구려 역사적 답사원 코스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다니는 길은. 예. 그래서 압록강의 중상류를 아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도백화로 가서 보마성을 가는데 금나라 때 거라고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마성 금나라 거라고. 그런데 내가 가서 보마성을 가보니까 발해 때 만든 것으로 금나라 때까지 썼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백두산 근방에 있는 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제대로 알려진 성입니다. 이것도 아마 갔다 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백두산에서 가까워요. 두도백화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백두산 그렇게 수도 없이 갔다 오면서 발해성터 여기 다녀오는 30분이면 가요. 잠자는 데서.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예. 해산시에서 백산 천지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천지까지. 백산 천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두산 출발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용정 지나서 연변 조선차출이 가는 겁니다. 뭐 많이 했었던 행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송정을 한솔정이라고 그랬어요. 일송이라는 건 이제 중국말이고 우리말로 한나무 소나무 하나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한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제가 옛날에 훈춘까지는 여러 사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대단히 많은 코스를 집어넣습니다. 새로. 이게 남양이에요. 요게 지금 중국 쪽이고 요것은 조선 쪽입니다. 두만강에서 제가 찍은 건데 그럼 보면 여기서 변계선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서 있고 뭐 우리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했던 그야말로 국경선입니다. 그런데 새로 다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새로 이건 저도 안 봤어요. 새로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두 다리를 전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문시 양수라는 데를 가요. 그래서 이 양수에 가면 온성으로 가는 다리가 끊어진 다리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고 요 온성군이 어떤 데냐면 두만강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가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오죠. 두만강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 이 꼭대기에 온성군 가는 다리가 있었어요. 여기 꼭대기에. 그래서 이 온성군 가는 다리를 끊어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다양한 이제 일정들이 나타나는데
이 솔만지에 가면 또 끊어진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그냥 비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 같은 땅이었어요.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다리들을 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건너다니고 있는 현재 국경에 무역을 하고 있는 다리가 사타자 다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번 가고, 그리고 빨련성, 발해의 수도였던 다섯 수도 중에 하나였던 빨련성을 답사를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인데, 그래도, 발해의 성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혼춘에서 하루 종일 잡니다. 저도 많은 답사단을 끌고 다녔지만 혼춘에서는 자지 않았어요. 되게 연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 방천, 이런 것들 전부 새로 넣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날 이 근방에 좀 보고 쭉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방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만강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두만강이 이렇게. 두만강이 쭉 흐르고 있는데, 이게 두만강입니다. 이렇게. 두만강 흐르는데, 어저께 지금 이걸 봤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쭉 따라와 가지고, 여기가 가장 아오지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은 여기가 이제 끝납니다. 이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천이라는 데입니다. 이때 여기서 보면 두만강경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혀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태평양을 못 나가는 그곳을 직접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방천 가다 보면 이거 토자비라고 써 있습니다. 토자비. 청나라 때 세웠던 토자비가 지금 있고, 이게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 국경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두만강에서 배를 타고 찍은 겁니다. 이것은 93년 6월 1일 날 날짜가 써 있네요. 여기서 93년이니까 32년 전에 제가 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요거 보고서 찍은 겁니다. 그럼 멀리 두만강 보이죠? 이게 이제 지나면 이게 핫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끝에만 나가면 태평양인데, 여기서 여기를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낮은 선봉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정이 끝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권하라고 해서 여기가 무역량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그 다리 한번 보고 연길로 와서 저녁밥 먹고, 그 다음날 지금 제가 이 지도를요, 바이두 지도를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바이두 지도를 쓰려면 거기 전화번호나 내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 다 입력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게 막혀 있어요. 전 그걸 못해서 그냥 이것은 무슨 구글 지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요, 마운틴 청리라고 써 있는데 산청리, 산청을 그냥 청이라고 한 거예요. 산자 빼고 마운틴 이렇게. 여기가 바로 고구려 발해시대 때 수도입니다. 아니, 수도는 아니고 동하국의 수도였어요. 동하국에. 그래서 이때에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연길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비행장으로 오는 것을 찍어보려니까 코스가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서 못했는데, 마지막 날은 여기 산성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월 15일 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반산이라고 이런 산인데, 여기 이제 강이 흐르고 자연적인 해자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가 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아주 좋은 산성이죠. 예, 거기 산성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으로 와가지고 칼 833기로 인천공항에 돌아오는 코스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금 이번 코스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갈 수가 없고, 첫째. 그래서 좀 시간이 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한번 저하고 같이 짧은 기간에 발해부터 시작해 고조선 발해, 예초선 발해, 그 다음에 고구리, 금나라, 압록강, 두만강 이 모든 것을 한번 볼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